네, 이번 어닝콜에서 중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카펙스와 관련해서 설비 투자, 자본 투자를 의미합니다. 200억 달러, 그리고 이 카펙스 200억 달러 투자 안에 들어가는 게 테라팹을 포함해서 새로운 공장 6개 가동되는 게 올해라고 했죠.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이번 어닝 자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부터 살펴보면은 수치 자체가 예상치보다 높았으며 마진도 2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20% 마진을 넘기는데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2025년 FSD 구독률, 구매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이유가 벌써 FSD가 테슬라에게 어닝에서 큰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FSD와 관련해서 한국의 FSD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00만 킬로미터 이상이 사용되는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월간 구독이 2025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가 다가오는 2, 3, 4분기 어떤 식으로 증가하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어닝이 크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 어닝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FSD를 사용할 때 보험료 할인이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FSD 구독료 자체가 보험료 할인에 상쇄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보험료가 더욱더 추가로 저렴해지면 사실상 FSD 구독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테슬라에서 xAI에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이번 어닝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 같은 경우 20억 달러이며 어닝콜을 통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xAI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옵티머스 수천 대를 그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공장을 건설할 때 그독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해서 사람이 진행할 때보다 더 높은 효율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 역시 밝혔습니다. 그 밖에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이버캡, 테슬라 세미, 메가팩3가 확인이 되어 있으며 옵티머스 역시 생산 라인 설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힙니다. 옵티머스와 관련된 내용 역시 어닝콜에서 조금 더 추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역대 최고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또 테슬라 차량의 공장 가동률 자체를 극대화시켜서 제조 원가를 절감했다고 밝힙니다. 이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로보택시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점에서 테슬라의 원가는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에게 판매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로보택시로 활용되는 차량 역시 같이 생산하며 고객에게 판매되는 차량의 고정 비용 역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AI5 및 AI6 칩 같은 경우 어닝 자료를 통해서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가 각각 2027년과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AI 칩과 관련해서도 어닝콜에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에 테슬라 세미와 사이버캡 생산 증대가 진행이 되고 차세대 로드스터 역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어닝콜을 통해서는 4월에 희망적으로 생산을 하고자 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닝콜에서 이 시작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었죠. 일단 테슬라의 사명 자체가 놀라운 풍요를 성취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는 AI와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며 단순한 보편적인 소득이 아니라 보편적인 고소득 미래도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본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 자본 투자의 대상을 보게 되면 공장과 공급망 전체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며 태양광 패널 혹은 AI 칩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로과 같은 xAI의 전략적인 투자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미래에 진입했다고 밝히는데 다음 분기부터 S와 X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힙니다.
이 생산을 중단하는 이유가 이 라인을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00만 대의 옵티머스 생산 라인이 준비가 되고 이전까지 판매된 S와 X 관련 서비스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스틴에서 무감독 로보택시에 따라붙던 체이스카 역시 제거가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체이스카를 사용하고 있던 이유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었고 앞으로 매월 상당량의 자율주행 차량이 증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처럼 테슬라 자율주행을 구매한 고객들 같은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에 본인의 차량을 추가하거나 제외되는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AI4를 탑재하고 있는 테슬라이며 벌써 수백만 대가 이 서비스에 참여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예상 시기 역시 언급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올해 말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올해 말 미국 전체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커버하는 시장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통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에너지 부분 역시 성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에너지 부분 안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기회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력망에 의미있는 추가 전력을 제공하는 방법이 지구에서의 태양광, 우주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밝힙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 옵티머스 3는 몇 달 내 공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언급하였던 S와 X 생산 라인을 연간 100만 대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망에서 제공되는 파트로는 옵티머스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원칙에 기반해서 옵티머스에 필요한 부품을 처음부터 테슬라가 만들었음을 강조합니다. 일로는 옵티머스가 진정한 의미의 다목적 로봇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를 의미있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일론의 계획사를 요약해서 보자면 놀라운 풍요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으며 테슬라는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항상 해결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어려운 문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든 직원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이라 밝힙니다. 그 밖에 어닝콜에서 언급된 주요 재무 성과를 보면 FSD 채택률 증가가 다시금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110만 명의 유로 고객을 확보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증가됩니다. 이처럼 FSD 채택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FSD 성능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구매하거나 월구독을 시작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카펙스가 높을 것이다 라고 앞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수치가 200억 달러로 언급이 됩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는 벌써 진행되고 있는 리튬 정제 시설, LFP 배터리 관련 사이버캡 셈이 새로운 메가팩토리, 옵티머스 공장, AI 컴퓨터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어닝콜에서 확인된 Q&A 세션의 주요 내용 역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간 9천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면 5년, 10년 후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처럼 더 안전하고 저렴한 자율주행이 일반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며 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90%는 1명 혹은 2명이고 80%는 1명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고 있는 사이버캡을 통해서 대부분의 택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사이버캡 연간 생산량이 다른 모든 모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힙니다. 사실상 교통시장 자체가 사이버캡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밖에 신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렴한 모델을 벌써 스탠다드 버전이죠. 지난 몇 개월간 출시했으며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하드웨어 판매, 매출 총이익률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차량 판매 모델에서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전환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며 테슬라는 자율주행 비용 최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올 4월 데뷔할 수 있는 차세대 로드스터를 제외하고 테슬라의 모든 미래 차량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즉 해당 질문에서 물어본 하드웨어 매출 총이익률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는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트럭과 관련해서 사이버트럭 대신 일반적인 형태의 트럭을 생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트럭은 벌써 잘 판매가 되고 있으며 미래의 자율주행에 완벽하게 준비된 플랫폼이 사이버트럭이라고 밝힙니다. 사이버트럭 역시 완전 자율주행으로 미래에는 전환될 예정이며 이런 사이버트럭이 화물 배송 시장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사이버트럭을 전통적인 픽업 트럭으로 만드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완벽한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사이버트럭이 물류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 밖에 현재 옵티머스는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은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생산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옵티머스 생산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감독 로보택시와 관련된 추가 내용도 밝힙니다. 오스틴에서 벌써 체이스카가 삭제된 완벽한 무감독 로보택시가 운영 중입니다. 이런 무감독 로보택시가 다른 도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도시마다 존재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사람이 운전해도 자주 사고가 나는 구간이 분명 도시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구간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로보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의 숫자 같은 경우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며 피크 시에는 500대까지도 동시에 로보택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에서 신규 칩 설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은 가장 중요한 작업에 본인의 시간을 활용한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매 토요일과 화요일마다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칩 디자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칩 디자인 같은 경우 상당한 자신감을 보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AI5 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년 내 AI6 칩 역시 큰 폭의 개선을 만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I4 칩 같은 경우 벌써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 트레이닝에 활용 중이며 AI5 칩 역시 미래 트레이닝 센터에서 활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엄청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엄청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현재를 이겨내야 됩니다. 테라팹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도 마찬가지고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이런 리스크를 지는 결정을 많이 내렸고 지금까지 모든 내용에서 이를 성공시켰다라는 점에서 또 쉽지 않은 미래가 펼쳐졌는데 더 원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근데 또 이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들어오는 현금 없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죠. 그만큼 테슬라가 미래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올인하는 투자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요소가 되고 더욱더 커지는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진행하고 있던 요약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처럼 칩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칩이 병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3, 4년 정도는 기존의 서플라이어들을 통해서 이 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공급업자들이 최대 수량을 테슬라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 내부 칩 생산을 결정하였으며
논란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테라팹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강조합니다. 또한 동시에 테슬라의 테라팹 건설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밝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다양한 관세가 존재하기도 하며 또한 특정 칩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금지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반응해서 다양한 국가들 역시 미국 공급망에 악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며 지금 보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와 같은 생산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이 미래에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격적인 카펙스 투자에 대한 펀딩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벌써 보유하고 있는 44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투자 자산을 활용하고 동시에 테슬라가 미래 발생시키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결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의 리스크마저 대비하는 편집증적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차세대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며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를 높이는 결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크게 높이는 길을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어떤 경우에서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일론 머스크는 어닝콜을 마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확인된 어닝콜이고 벌써 많은 것을 성취한 테슬라가 다시금 많은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목표를 밝힌 어닝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일론은 쉽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